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의 흐름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잘 버텼고, 이 불확실성이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대주주 요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에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제가 늘 그렇지만 그 부적을 쓰기만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무슨 현상이냐면, 제가 이제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한 계약을. 여기 보시면 선물을 한 계약 매도해가지고 제가 아마 1087만원까지 땄었는데, 땄다기보다는 잔고가 그랬었는데 959만원이 됐습니다. 오늘도 27만 5천원이 까였는데, 그 선물을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 지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청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그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한 몇 번이나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는,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좋으면 중소형주가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제 계좌에 있는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계좌 잔고가 줄어들면 주식 하기가 조금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것은 또 돌고 돌아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요 꼴도 보기 싫을 때 더더욱 주식 공부에 매진을 해서 실력을 높여 놓으면 그 다음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아쉽지 않을 때, 아쉬울 때를 대비를 해서 갈고 닦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오늘은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을 올릴 건데, 이 상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살펴보냐면, 이 상보가 오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3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고, 여기 보면 반가운 이름이 있을 겁니다. 짜잔. 제가 전환사채 4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보라는 종목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마이너스 30%가 되면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라고 한 게, 요 전환사채가 사실 일반적으로 살려면 약간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또 좋은 분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합쳐서 이제 20억 들어가게 됐습니다. 투자 목적은 이제 그냥 단순 투자인데, 이 케이프 투자증권도 같이 참여할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상보라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왜 제가 마이너스 30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주가 안 올라도 나중에 108.6%를, 그러니까 8.6%, 대략 3년간 은행 이자보다 나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은 만기 이자율이 4%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거나 주식으로 바꿔 먹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다면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시장이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고,
예, 그래서 1330원인데 여기 보시면 그 최저 조정가에 931원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는 저는 이제 무위험으로 거의 무위험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지금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 가격이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이하가 되면. 예.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보인데,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위험이 굉장히 적고 전환 사채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보통 돈이 들어가면 회수가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실적 흑자 전환하고, 저는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흑자 전환은 이 회사의 체질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상보 전환 사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세미콘라이트, 이게 상승하고 이 조정받는 부분은 일반적인 흐름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 뉴스 나오고, 어제는 거래 정지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못 올랐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매매는 또 다른 영역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무릎에서 사라는 건 어디냐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보통 가면 무릎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고점을 넘어설 때를 무릎으로 봅니다. 이것까지는 그리고 여기를 무릎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깨에 대한 이해는 아마 거의 못하고 계실 겁니다. 어깨는 어디냐면, 시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어깨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깨입니다. 팔라고 하는 게 시세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팔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거기서 어깨니까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나기 전에 이게 어디가 어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깨라고 섣불리 생각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어깨라고 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수없이 많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깨라는 것 자체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 다 내는 거 보고 확실히 죽을 때 그때 정리하라는 게, 그게 이제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진짜 어깨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제가 굳이 이 세미콘 라이트를 안 팔고 가지고 가는 거, 대충 무릎이라고 하면 이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확인을 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멈추는 순간 이거 이제 끝났네 하고 매도를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경험을 하면 다음에는 진짜 매도를 해야 될 때 못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조광 ILI 고점 높이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높였다는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급등 패턴의 영역에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는 이 조광 ILI 같은 종목들은 영업이익률 20% 넘고 매출 증가하고 있고 실적 나쁘지 않고, 심지어 주식 수도 적어서 매물 폭탄이 나올 것도 아니고,
아주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예, 그리고 오늘 NHN 벅스 예상한 대로 여기서 조금 죽고 예, 다시 갈 모양인데 적당히 조정받고 갈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하는 쪽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림에서 한 번 더 사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고 한번 눌림 주고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살려고 했다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쯤 되면 사서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고 다 말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나랑은 안 맞는 방법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기 싫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열심히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도 권하시고 좋아요도 열심히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도는 거라서 그 예전에 삼국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조가 그 자기 백부 집에 머물렀는데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오해해서 그 일족 전체를 살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아버지가 서주에서 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인간관계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진짜 저는 다른 분들 수익 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제가 수익 난 것보다 더 기쁘고 왜냐면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수익 났다고 해서 막 와싸 나이스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덤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100만원 200만원 수익 나서 정말 좋아하시니까 제가 뭔가 그런 감정이 전해져서 좋은 거 저는 100만원 수익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게 진짜 기쁘고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수익 보시고 그게 어떤 나눔이라고 본다면 그 복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이런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여러분들 받기만 하다 보면 뭔가 또 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주변 분들한테 요 유튜브 괜찮다. 특히 뭐 저는 그냥 솔직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칭찬 받으면 그냥 좋아 죽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주식 유튜브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뭐 비타민 10개 먹은 것보다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 좋아요 주변에 알려가지고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구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린다. 이거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중에 제일 최고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점점 주식 하기 싫고 시간이 지나면 꼴도 보기 싫어지니까 그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었던 종목 빅히트. 예. 빅히트는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식 시장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 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음봉이 늘어날수록 확률이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봉 하나가 나올 확률은 뭐 흔합니다. 2개가 나올 확률 떨어지고 3개가 나올 확률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9개가 나오면 0% 수렴합니다. 그 다음날 음봉에 나올 확률이. 그 말은 9번까지도 잘 안 간다는 얘기니까 이미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음봉 행진을 한다? 투자 심리가 그나마 남아있던 투자 심리까지 갈갈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추락하는 종목에서 저점이 높아졌다. 바운딩의 조건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서 내일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주밖에 안 갖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단타는 재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정도 하셔가지고 영향을 안 줘야지, 단타를 뭐 몇 억씩 들어간다? 그냥 내 돈 가져가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 낸드 시장에서, 이건 삼성생명이고, 이거다.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부문을 인수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모멘텀이 될 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키옥시아, 그러니까 도시바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기술이 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인텔하고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합산해서 20%, 키옥시아가 19%, 웨스턴 디지털이 13% 정도 됩니다. 마이크론이 11%. 근데 마이크론은 이 낸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해버려가지고 아주 양질의 제품, 적층으로 64단이냐 뭐 128단이냐 이런 걸로 이제 기술력이 증명이 되는데, 마이크론의 이 적층 기술이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낸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대로 가면 여러 경쟁에서 치다가 질식해서 죽는 건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텔을 인수한 것은 굉장히 영리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이게 오너 경영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아주 점수를 높게 주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이 지분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느슨한 상태에서 연합을 한다면 지분 점유율이 5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낸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좋고, 이런 상태에서 이 낸드 시장을 3분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에 어떤 게 떠오릅니까? 3분. 어떤 분은 카레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제갈공명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디램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디램을 떠올린 분이라면 투자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4개, 5개가 될 때 낸드 시장하고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연합이 돼서 나오는 형태하고 또 틀립니다. 결국은 이게 3개 업체가 있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디램 업체가 이 3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로 3분했을 때 디램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내릴 때는 감산을 해버리고, 이렇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됐고, 낸드가 이제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르면 뭐 올라봤자 7만원인데 10%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도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종목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10% 먹는 거랑 위험하게 100% 먹는 거랑 하면 난 안전을 선택할래,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많이 다뤘으니까 대창 솔루션 한번 보면 이것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50%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등이 한번 미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이제 진짜배기 상승입니다. 고점 5.54%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50%가 488이니까 오늘 종가보다 한 1원 정도 높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단타로 5% 정도 먹을 만한 공간. 그리고 여기도 한 4에서 5% 정도. 그래서 줄자리는 다 좋습니다. 이 자리 반등, 이 자리 반등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쌍봉으로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요건데, 일단 이전의 패턴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면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고 더 내려서 적정한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400원대 중반이 될 수 있고, 시장이 나쁘면 400원대 초반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제 잔고가 조금 까이고, 이 선물에서 또 추가로 까이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니까 또 흥미가 살짝 줄어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늘려가야 하니까 관련 자료를 또 잘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